안녕하세요. 신현우입니다. 최근 국제당뇨협회에서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요. 2030년이 되면 성인 10명 중 1명은 당뇨병을 앓게 될 거라고 합니다. 또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 3억 4,600만 명이 이미 당뇨병을 앓고 있다고 하는데요. 날로 그 발병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는 당뇨병. 오늘은 그 발병 요인부터 차근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방송 진행해 주실 전문의분 모셨는데요. 건국대 의대 내분비내과의 당뇨 전문의 최수봉 박사님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오늘의 사례자분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뇨병을 알아오신 지가 약 30년 정도 되셨고요. 20년이 넘게 먹는 약으로 그동안 치료를 해오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들어서 한 약 2년 전부터 인슐린 펌프 치료를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그 이후에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직접 만나 뵙고 최수봉 박사님과 함께 얘기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 늘 그렇듯 오늘도 열심히 운동 중인 정금식 씨. 약 2년 전만 해도 당뇨병 때문에 운동은커녕 일상생활조차 많이 힘들었지만 지금은 거뜬하다는데요. 어머니 운동하시면 이렇게 네. 어느 정도씩 하세요? 한 20분? 15분, 20분. 15분 내지 20분을 이거 자전거를 타기를 해요. 그러면 이게 도움이 많이 돼요. 예, 운동하실 때 뭐 힘들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힘든 건 하나도 없는데요. 지금 다리가 내가 워낙 관절이 심한 사람이라서 그게 조금 저기 하는데 그것도 조금 운동되는 것 같아요. 당뇨병이 그녀에게 있어서 더 큰 부담이었던 이유는 고혈압과 심장병 등의 증상들이 함께 나타났었기 때문입니다. 맨 처음에는 굉장히 피로를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물을 많이 먹는 편이고. 그래가지고 또 당뇨로 인해서 이제 알아보니까 당뇨로 인해서 막 고혈압이나 뭐 이런 심장병 이런 게 다 동반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이제 당뇨약을 52살서부터 먹기 시작했어요. 맨 처음에는 뭐 한 알 먹다 두 알 먹다 이렇게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8알까지 먹었어요. 8알까지 먹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고 인슐린을 맞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인슐린을 맞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20cc씩 맞았어요. 아침 저녁으로 맞았어요. 여러 가지 걱정되는 것이 많았는데 그 당시 고혈압과 또는 심장 쪽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합병증에 의한 많은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당뇨 수치가 너무 많다 보니까 병원 치료 하는데도 상당히 많은 신경이 썼고 그래도 제대로 조정이 안 되니까 합병증에 대한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20여 년 세월 숱한 약과 주사로도 잡히지 않던 그녀의 혈당. 하지만 2년 전부터 혈당 수치가 정상으로 유지되면서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 그러면은 한번 최수봉 박사님을 만나보라고. 그 당뇨병의 1인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최수봉 박사님을 만나러 갔어요. 건대병원으로. 그랬더니 거기서 이렇게 딱 보시더니 그럼 이걸 달기를 원하고 당뇨 클리닉에 가서 입원을 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서 그거를 이제 달고 나서 한 2년 지금 단지 2년 몇 개월쯤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는 이제 차츰 이제 눈은 제일 빨리 효과를 본 게요. 눈이에요. 눈이 잘 보이고 지금은 이제 돋보기를 써가지고서는 글자만 보지 제가 안경을 안 쓰고 다녀요. 매사에 너무 밝아져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다리를 하려고 했던 그 다리 괴사가 됐던 것도 다 완치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신장도 다시 검사를 하니까 또 다 좋다 그러고 지금 이제 합병증으로 가지고 가는 거는 이제 고혈압하고 뭐 그거죠. 근데 순환기 내과 그것만 가져가고 있고 딴 거는 참 자유롭게 생활하고 있어요. 인슐린 펌프 치료 후 달라진 생활. 단순히 수치상의 변화가 아닌 몸으로 체감되는 변화는 그야말로 놀라웠다는데요. 이제 제가 이가요. 지금 이게 인슐린 펌프 달기 전에요. 모든 게 다 이제 망가져가지고 이가 제 자연적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이를 안 해놓는데요. 그때 당시에 그러더라고요. 일을 할 수가 없대요. 이 잇몸이 다 망가져가지고요. 그래서 자연이 다 빠진 후에 저기 그대로 있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치과에 또 갔었어요. 이거를 하러 갔더니 이 잇몸이 튼튼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억지로 빼야 된대요. 그때는 막 다 이가 그냥 내려앉으려고 하는 상태였었는데. 일단이 큰 문제가 없었다는 거야. 그리고 건강을 유지하는데 여러 가지 어떤 음식이라도 먹어가지고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다는 것. 그전에는 뭐 이렇게 제약되는 음식이 많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 영양실조에 걸리기 쉬울 정도로 그 식사를 못했다는 것. 그에 비하면 상당히 인슐린 펌프를 착용한 이후부터는 좋은 하나의 결과가 나왔다고 봅니다. 모처럼 외식을 나온 부부. 항상 어디 식사를 하러 나갈 일만 생기면 부담부터 앞섰던 예전과는 상황이 다릅니다. 어디든 어떤 음식이든 자유롭다는데요. 뭐 식사하는데 불편한 점 없으세요? 없어요. 아무거나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진짜 식사가 즐겁습니다. 펌프 달리기 전이랑 지금 식사량이랑 차이 있으세요? 배는 더 식사량이 늘은 것 같아요. 식사 펌프 달리기 전에는요 소식을 하고 제대로 무서워서 밥을 못 먹고 음식을 못 먹었거든요. 지금은 밥 좀 실컷 먹고 뭐든지 실컷 먹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마음껏 먹고 열심히 운동하며 노년의 삶 속에서 다시금 생활의 여유를 찾게 된 정금식 씨. 그리고 그런 아내를 항상 곁에서 응원해주는 남편. 예, 지금은 이제 많이 회복은 됐는데 앞으로 검진 결과 상당히 췌장도 많이 회복됐다는 결과를 얻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만 더 유지된다는 것 같으면 더 만족한 것이 없죠. 하여튼 건강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어떤 때는요 되게 안타까워요. 지금 제 주위에도요 젊은 사람인데요 당뇨로 인해서 몸 그냥 살이 이렇게 쫙 빠지고 막 이렇게 초기 증상 같아요. 그렇게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권하고 싶은 거는요 저기 당이 더 오래 진전되기 전에 인슐린 펌프를 이거 달아가지고 그냥 췌장을 완전히 튼튼하게 만든 후에는 금방 이게 띄워버리면 되잖아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안타깝더라고요. 그거 빨리 권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이 살해자분 같은 경우에는 20년이 넘도록 먹는 약으로 치료를 해오셨다고 해요. 그러면 이 먹는 약의 치료 효과는 얼마나 되나요? 되게 이제 당뇨병 환자들이 먹는 약으로 치료를 많이 시작하죠, 처음에. 네. 그런데 이 먹는 약을 먹으면은 이런 사람 같이 되는 거죠. 이분이 한 20년 동안 계속 망가졌을 거예요. 서서히 30년인가? 급하게 망가지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당뇨병 치료한다면 당뇨병이 나야 될 텐데 이 낫지 않게 한단 말이에요. 먹는 약 먹으면. 이걸 직시해야 됩니다. 국민들도. 그렇지 않아요? 네. 이 환자 그렇잖아요. 답은 다 그래요. 이게 지금 불행의 아주 시초인 것 같습니다. 그 먹는 약을 먹으면요. 그 이 효과, 먹는 약은 사실은 점점 췌장 기능을 나쁘게 하는 건데 하여간 당화혈색소라고 그래서 혈당 떨어지는 효과 보면은 이 소화저해제 같은 종류 약이 있어요. 포도당을 우리 소화기관에 안 만들게 하기 위해서 이거 이제 그런 것들 0.5% GLP-1에 대한 호르몬에 대한 약들은 약 0.75% 먹어봤자 떨어뜨리는 효과가 사실은 당뇨병이라는 게 이거 합병증 없이 정상화되려면은
약 한 6%나 5%가 떨어져야만이 정상화돼 합병증 안 오는데 먹냐 그것이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합병증 안 오는 거죠. 그런데도 0.75% 떨어뜨리니까 굉장히 혈당이 높겠죠, 그죠? 그러니까 치료해봐도 소용없는 거죠. 인슐린 주사는 약 한 2.5% 떨어뜨리고 인슐린 펌프는 지금 이 환자가 뜬 것은 6%가 떨어져서 합병증 안 올 줄 알지 완전히 정상을 떨어뜨리죠. 그러니까 그 좋은 치료를 하려면은 당뇨 환자들이 잘 골라야 되는 겁니다. 효과를 보고. 그래서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익숙하게 먹었던 먹는 약의 치료 효과가 미미했다는 것에 대해서 좀 놀라운데요. 그렇다면 인슐린 펌프 치료와 비교했을 때 먹는 약의 치료 효과에 대해서 그 연구한 어떤 구체적인 연구 결과가 그렇죠, 있나요? 있죠. 그건 뭐 잘 알려진 사실이니까. 아까 바로 전에 얘기는 먹약 먹으면은 이게 점점 췌장 기능이 회복하지 못한 건 나빠지는 거고, 인슐린 췌장이 회복한다고, 과학적인 증거가 있다는 거고. 지금 이번에 이 연구는 먹약을 취하는 환자들의 혈당치가 25년간 어떻게 변했느냐. 이게 한국의 그 유명한 당뇨병 대학병원의 10군데 대학병원에서 1290명 환자에 대해서 25만 발표한 것을 공동연구로 발표한 겁니다. 당뇨학회. 보면은 대개 혈당치가 8.5%였는데, 여기가 9.5%였는데요. 8.5% 떨어졌어요. 25년간. 근데 당뇨병 환자가 합병증 안 오면 6.5% 이내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합병증 올리는 데는 만들어주는 성공을 하고 합병 예방에 실패했다는 얘기죠. 과학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겨우 한 1% 떨어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먹약 먹으면 1%밖에 떨어지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도 그 당뇨병 학회 보고가 있는데 인슐린펌프 치료하니까 약 한 9.5%, 6.5%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거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6.5 떨어져가지고 6.5%를 갖다가 3개월 후부터 지속적으로 계속 6.5%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평균치를. 그러니까 옛날 치료, 먹약 치료할 적에는 8.5% 유지하고 그 10군데 대학병원이에요. 먹약으로 다 치료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새로운 치료 방법은 인슐린펌프 치료하면은 당연해서 6.5%를 계속해서 유지한다고 3개월 후부터. 이 큰 차이가 있죠. 치료 효과가 영 다르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 환자가 그렇게 건강해진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학적으로. 네. 그렇다면 이 인슐린 펌프 치료를 했을 때 당뇨병 환자가 완치될 가능성도 있나요? 그럼요. 당뇨병 아까 얘기한 대로 인슐린 펌프 치료를 하니까 췌장 기능이 회복했잖아요. 당뇨병 환자는 췌장 기능이 정상화 떨어졌을 적에 생기는 병이거든요. 췌장 기능이 회복한다 그러면은 완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환자를 보면은 아주 초기 환자인데 보면은 당뇨병 걸리고 3일 만에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면은 이 인슐린이 한 160까지 150단위까지 들어가다가 인슐린이 계속 줄어들었어요. 100일 만에 기계를 띄고 났는데도 혈당치는 처음에는 450이었거든요. 평균치가 7번째인 게. 인슐린량은 줄어드는데도 불구하고 혈당치는 급격히 떨어져요. 그렇죠? 이게 뭐냐, 이게 무슨 현상이겠어요? 자기 몸에서 췌장이 회복해가지고 인슐린을 이 떨어진 만큼 공급해 주기 때문에 혈당이 정상화되는 거죠. 그렇죠? 그 급기야는 이 100일 정도 돼서는 완전히 뛰었는데도 불구하고 혈당치 7번 혈당치 평균이 완전히 정상을 유지했습니다. 그럼 이 환자는 완치가 됐단 말이에요. 결국 이 환자는 군대까지 갔어요. 완치가 돼가지고 젊은 애인데. 그리고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환자 보면 당화혈색소도 정상화되고, 그 다음에 공복혈당치도 정상화됐죠. 근데 가장 당뇨병의 원인인 췌장 인슐린 분비 능을 보면은 이번 시에는 조금밖에 안 나왔습니다. 식전과 식후에. 근데 인슐린 펌프 달고 난 다음에 3개월 동안 계속 완치돼 있었단 말이에요. 기계 떼고 나서 완치되고 3개월 후에 같은 음식을 먹고 인슐린 나오냐고 봤더니 공복의 인슐린치도 증가하고 식후 2시간 혈당치도 한 10배 증가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정상과 똑같이 인슐린 분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이 됐죠. 그래서 완치가 됐다는 것이 증명이 됐습니다. 그 완치가 된 환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발 문제는 췌장이 망가지기 전에 더 많이 망가지잖아요. 먹약 먹기 전에 해야 된다는 거죠. 먹약 먹으면 많이 망가지는 거니까. 지금 우리가 관찰해보면 먹약 먹은 것이 일종의 독작용하는 것 같아요.
많이 망가뜨리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실제로 데이터도 그렇고요. 방금 이 그래프에 나온 그 치료자분께서도 조기 치료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죠. 어떤 병이든 조기 치료가 참 중요하다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인슐린 펌프 치료를 일찍 치료받게 되면 완치할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지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 환자도 당뇨병 걸리고 3일 만에 시작했던 애입니다. 그래서 보면은요, 이 병력에 따라서, 그러니까 인슐린 펌프를 치료 시작할 적에 그 전에 얼마큼 당뇨병 앓았냐 본 거예요. 그래서 1년 이내에 시작한 사람, 그것도 1년 동안에 관찰해 봤어요. 1년 후에 이 환자가 몇 %가 완치가 됐는가. 근데 2년, 5년 동안 다른 치료 하다가 한 2년, 5년 만에 인슐린 펌프 치료로 바꿨어요. 6년, 10년 후에 치료하기 전에 병력이죠. 16년. 그랬더니 1년 후에 봤더니 놀랍게도 1년에 온 사람은 약 68% 기계 뛰고 나왔어요. 그러나 2년, 5년 사람 반 정도, 6년, 10년 사이에는 3분의 1, 11에서 20%밖에 안 났습니다. 이렇게 일찍은 올수록 난이율이 많아지죠. 그 이유는 옛날 치료는 당뇨병 원인이 췌장 기능이 많이 파괴된 상태에서 오기 때문에 그래요. 초기 때는 조그맣게 한번 금방 복구할 수 있죠. 물론 이제 2년 되면은 1년 되면 이쪽에서도 조금 낫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더 많이 낫죠. 3년 더 많이 낫고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환자들을 보면은요, 초기 때 치료한 환자들은 되게 5개월 만에 낫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2년 만에 낫기도 하고, 좋게 빨리 낫죠. 그러나 오래된 환자, 이건 30년 된 환자인데, 한 3년 만에 낫기도 하고, 5년 만에 낫기도 하고, 몇 년 만에 낫는 사람이 있어요. 오래된 환자는 낫는 이 인슐린 펌프 치료한 기간이 굉장히 길어집니다. 그렇지만 또 낫게 돼요. 오랫동안 유지하면. 그러니까 많이 망가진 거는 인슐린 펌프로 췌장 회복시키자면, 원래 처음 출발부터가 작으니까,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죠. 회복하는 기간이. 그래서 초기 때 하면 훨씬 잘 낫게 되는 거죠. 완치가 되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이 빨리 시작할수록 완치율이 높아진다는 건 우리가 그만큼 치료 비용을 좀 더 절약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어떤가요? 그렇죠. 병원에 안 오더라고요. 완치되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진료비도 안 내고, 뭐 진찰료도 안 내고, 약도 안 먹고, 택시값도 안 들고, 뭐 병원에 오지를 않아요. 근데 만약에 또 한 가지 있어요. 만약에 잘못 치료하면 어떻게 됩니까? 병을 키워주잖아요. 키워주다가 합병증을 만드니까 합병된 치료비가 더 많이 들어요, 이제. 눈 나쁜 레이저 치료하느라고 돈 많이 들죠. 심장 수술하고 수천만 원 들죠. 다리 잘라고 6천만 원, 7천만 원 들죠. 그러니까 이 병을 돈을 많이 사용하려고 먹약을 치료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안 그렇겠어요? 이거 좀 이상한 얘기지만 그렇잖아요.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에요. 미리 터지기 전에, 그러니까 외양권이 망가지기 전에 빨리 보수하면 소가 안 도망가는데 다 도망치게 놓고서 나는 소 찾으려고 그러니까 뭐 집안이 다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초기 때 하면은 합병증이 훨씬 적게 오고, 또 돈도 훨씬 적게 들죠. 그죠? 네. 그건 당연한 겁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이 당뇨병의 발병 원인과 증상, 그리고 완치가 가능한 인슐린 펌프 치료에 대해서 최수봉 박사님과 함께 얘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병원에서는 실제로 어떻게 치료가 이루어지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뇨병의 치료를 위해 병원에 찾는 환자들. 찾아온 환자들의 대다수는 오랜 당뇨 병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정확한 몸 상태를 알기 위해 그동안의 병력을 바탕으로 꼼꼼한 상담을 거친다. 이후 이어지는 것은 혈액 검사. 당뇨 환자에게 있어서 혈액 속의 혈당과 당화혈색소 등의 수치는 병의 진행 정도와 상태, 환자의 인슐린 분비 패턴 등을 파악하기 위해 필수적인 절차다. 그리고 이러한 검사를 통해 환자에게 어느 정도의 인슐린이 투여되는 것이 가장 좋은 효과를 낼지를 판단한 후 인슐린 펌프를 달게 된다. 가장 적극적인 치료법이라 불리는 만큼 인슐린 펌프는 환자 자신이 정확히 인지하고 사용하는 것이 필수. 이를 위해 일정 기간 병원에서 사용법 등에 대해 배우고 적응하는 기간을 갖는다. 인슐린 펌프는 휴대하기 편리하도록 크기가 작고 피하 지방이 많은 복부에 바늘을 꽂아 부착.
한 번 부착하면 며칠간 지속되기 때문에 매번 주사를 맞는 고통과 약을 준비하는 번거로움을 줄여준다. 인슐린 펌프의 가장 큰 장점은 원하는 것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식사의 자유가 보장된다는 것. 원하는 대로 먹을 수 있기에 몸의 건강이 좋아짐은 물론 심리적인 만족 효과 또한 높다. 24시간 동안 일정량의 인슐린이 주입됨으로써 정상 범위의 혈당을 유지, 갑작스런 저혈당 증상을 예방하고 합병증을 예방함과 동시에 치료 효과까지 얻게 되는 것. 혼자서만 입원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뭐 보호자분들과 함께 입원을 해도 괜찮은 되게 보호자분도 같이 입원하게 돼요. 네. 보호자분 입원은 아니고 옆에서, 네, 같이 간호하고 네. 같이 그 침대에서 그 옆에 보조 침대에서 자고 그러죠. 네. 같이 이제 교육도 받고 그럽니다. 네. 참 가 있으면 좋겠네요. 많이 교육도 받고 또 병도 그렇죠. 낫고 그렇죠. 보호자분들도 이분을 어떻게 간호해야 할지 배울 테니까. 그렇죠. 이게 예. 좀 바뀌니까 또 사람 몸 상태가 바뀌는 거에 따라서 많이 바뀌어야 돼요. 그걸 네. 보호자도 실제로 경험하게 되니까 네네. 훨씬 더 좋죠. 그럼 그 교육 과정 자체가 뭐 어렵다거나 복잡한 건 아니죠? 그렇게 어려운 건 복잡하지 않습니다. 네. 누구나 다 잘 교육받을 수 있고 아주 평범한 교육이라고 볼 수 있어요. 뭐 복잡한 거 가르치는 거 아니니까. 네. 단지 꼭 그 환자들 필요한 것을 쉬운 말로 그 지식이란 게 그게 쉬워요, 사실은. 그걸 확실히 가르쳐 주는 거죠. 네,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말씀 함께 듣고 계신 우리 방청객분들에게 질문 받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어떤 궁금증들이 있으실지 최수봉 박사님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죠. 자, 질문 있으신 분 해주세요. 네. 완치 이후에 계속 검사를 받거나 인슐린 펌프를 계속 달고 다녀야 되는 건가요? 완치되면 뭐 검사 받을 필요가 있겠나요? 완치됐는데.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 자기가 좀 걱정되면은 자기가 필요 있으면 검사 받을 수 있고 병원에 찾아올 필요도 없죠. 안 오면 되는 거니까 완치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완치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병이 더 나쁘지 않도록은 노력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당뇨병에 걸리는 당뇨병을 만들 수가 있거든. 정상인도 당뇨병을 만들어 주잖아요. 그런 일을 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막 술 많이 먹고 그냥 생활을 아주 복잡하게 한다든가, 막 포금한다든가, 술 많이 먹고 좀 폭식한다든가, 그런 건 정상인도 당뇨병 만들어주니까, 정상이 주의할 것 똑같이 그것만 주의하면 되는 거죠. 정상적으로 운동하고, 식생활도 적당히 잘하고, 그러면 되는 거죠. 그 점만 주의하면 됩니다. 예. 또 질문 있으신 분 계시나요? 당뇨병은 비만인 경우에 많이 걸린다고 들었는데요. 마른 사람도 당뇨병에 걸릴 수 있는 건가요? 지금 거의 대부분 마른 사람이 당뇨병 걸려요. 누가 그런 말을 했는지 정말 이해하기 곤란해요. 누가 그런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진짜 우리 당뇨병 환자 한국에 보고 있으면은 비만한 환자는 100명 중에 1명도 안 돼요. 그러면 1명이 100명을 대표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이상한 누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퍼뜨리고 있는지 진짜 이상한 일이에요. 마른 환자가 훨씬 더 많아요.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은 잘못된 지식이 판을 치고 있는 거예요, 한국에서. 예,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건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비만한 환자들이 당뇨 많이 걸리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또 비만하다는 게 한국의 비만은 그 비만도 아니죠. 그렇잖아요? 그 정상인에 조금 높다는 정도지. 미국과 유럽 비만에서 굉장히 큰 비만이죠. 근데 그것도 착각하는 것 같아요. 미국의 비만 이런 거고 한국 비만 요만한 건데 그것 가지고 또 곡해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의학의 진실성이 없는 거예요, 이게. 현실성이 없는 겁니다. 그게 국민들이 잘 아셔야 돼요. 의학에서 얘기한다 할지라도. 네. 또 마지막으로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당뇨는 가족력이 있다고 하는데 가족력이 있는 경우 평소에 어떻게 관리를 하는 게 좋을까요? 가족력이 많지 않던데요. 실제 환자 보면은. 당뇨병 환자, 가족력 있는 환자는 또 전체 환자의 몇 % 안 돼요. 실제로 유전적으로 잘못된 거는 전 세계적으로 몇 가족밖에 안 된다고. 우리가 당뇨병이 유전성이 있다 그러면은 우리 한민족이니까 서로도 사전 발전 같은 민족 아니에요? 피가 같다고요, 거의 비슷하다고. 그러면 우리의 선조 중에서 당뇨병 걸린 사람 분명히 있다고요. 그러면
유전이라 그러면 다 당뇨병 걸려야 되잖아요. 그걸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유전성이 있다는 것도 이것도 누가 말을 퍼뜨렸는지 그것도 이상한 얘기예요. 실제로는 유전성이 있어 오는 환자는 전체 환자에서 상당히 작은 숫자예요. 그러니까 이거 말이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정말 누가 이런 말을 퍼뜨린지 진짜 좀 잡아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아니 왜냐하면 그 전부 다 당뇨병 걸린 사람이 유전성이라 그래가지고선 그냥 굉장히 실망한다고요. 어저께도 환자 하나 왔는데 30살 먹은 여자 환자가 왔는데 제가 당뇨병이니까 제가 결혼해야 되겠습니까? 아기를 낳아야 되겠습니까?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 잘못된 지식 때문에 그 젊은 여자는 고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아무런 관계 없는데. 그러니까 이 잘못된 지식을 똑똑히 알고 그걸 잘 평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당뇨병에 대해서 좀 많이 알아봤고 적극적인 치료법, 우리 인슐린 펌프 치료에 대해서 최수봉 박사님과 함께 얘기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정리 말씀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환자들이 더 많이 망가지게, 자기 몸이 더 망가지거나 천천히 망가지니까 미리 치료를 하셔야 돼요. 한번 망가지면 회복을 못하니까요. 하필 눈 멀면은 눈에 레이저 치료하고 눈에 있는 혈관이 파괴되면 망막증인데 그건 다시 복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갔다가 어느 그 치료하는 자들은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요. 마지막에 가서 하라고 그런대요. 그 마지막에 치료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마지막 하라는 이유는 마지막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죠? 치료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찍 치료하면 낫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거 국민들이 더 똑똑해져야 돼요. 치료자보다도. 그러면 좋은 치료를 발견할 것 같습니다. 정말 자기 생명을 잘 사랑하고 정말 좋아지려고 하면은 건강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까도 왔던 환자도 보니까 이 아버지가 그냥 눈이 멀고 그냥 작게 먹어가지고 눈도 멀고 레이저 치료 많이 하고 신장도 나빠지니까 아들이 왔는데 아들도 기가 죽어가지고선 얼마나 불쌍한지요. 미리 왔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런 가족을 위해서도 좋은 평가를 받으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당뇨 환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용감하게 자기 건강을 위해서 뛰어야 됩니다. 그게 제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네. 네. 오늘 함께 시청해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신 최수봉 박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좋은 치료의 효과를 더 극대화하려면 아무래도 기본적인 본인의 노력은 필수인 것 같습니다. 쌀쌀한 날씨라고 해서 꾸준히 하던 운동 게을리하지 마시고요. 추운 겨울에도 잘 관리하셔서 건강한 겨울 나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